여러분, 우리가 매일 살고 일하는 이 건물들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 확 바뀔지도 모릅니다. 바로 한국의 새로운 친환경 건축 정책 때문인데요. 이게 우리 삶에 또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부터 쉽고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같이 드나드는 이 평범해 보이는 건물들이요. 이게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퍼즐의 아주 중요한 한 조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쓰고 또 그만큼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국이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미 여러 노력을 해왔죠. 자, 그럼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부터 한번 보면서 왜 지금 이 시점에 더 큰 변화가 필요한 건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 정부가 몇 년 전부터 공공 건물을 중심으로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2020년부터 에너지 소비를 거의 제로로 만드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이걸 우리가 줄여서 제비라고 부르는데요. 이 제비 인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먼저 모범을 보인 셈이에요. 하지만 공공건물은 정말 전체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해요. 진짜 중요한, 어쩌면 게임 체인저가 될 변화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이 드디어 우리 주변의 아파트, 사무실 같은 바로 그 민간 건물로 확대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정말 큰 차이죠. 자, 그렇다면 정부는 훨씬 더 많고 또 종류도 다양한 이 민간 건물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려는 걸까요? 그 새로운 청사진,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모든 계획의 핵심에는 바로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이 조금 딱딱하고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그냥 새로 짓는 건물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 에너지 효율은 갖춰야 해 라고 정해놓은 법적인 최저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도 그릴 때부터 이걸 통과해야만 건축 허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새로운 더 깐깐해진 기준은 어떤 건물에 적용이 될까요? 바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대략 300평이 넘는 비교적 큰 규모의 신축 건물들이죠. 중요한 건 시점인데 2025년 12월부터 짓는 건물들은 예외 없이 이 새로운 규칙을 따라야만 합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이죠. 건축가나 건설사들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이 기준을 맞출 수 있을까요?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새로 건물을 짓는데 이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밌는 건 방법이 딱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걸 요리에 비유하면 정말 이해하기 쉬워요. 첫 번째는 정부가 정해준 레시피를 글자 그대로 따르는 방식이에요. 아주 꼼꼼하게요. 다른 하나는 최종 요리의 맛, 즉 에너지 성능 목표만 달성한다면 과정은 자유롭게, 창의적인 나만의 레시피를 쓸 수 있게 해주는 방식입니다. 먼저 정해진 레시피를 따르는 방식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역사상 처음으로 태양광이나 지열 같은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권장사항이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겁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죠. 자, 그럼 다른 방법, 목표 달성 방식은 어떨까요? 이건 훨씬 자유도가 높습니다. 설계자들은 어떤 기술을 쓰든 어떤 자재를 쓰든 상관없어요. 딱 하나, 건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을 1제곱미터당 150kWh 이하로만 맞추면 됩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기존의 일반적인 건물들보다 아주 훨씬 적은 양의 에너지만 쓰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원래 있던 잿빛 인증 같은 거랑 뭐가 다른 거지? 하고요. 맞습니다. 이 새로운 의무 기준이 기존의 다른 친환경 인증 제도와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 이걸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관계가 한눈에 들어오죠. 이번에 강화된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은요, 말 그대로 모든 건물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본이에요. 바닥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반면에 제브 인증은 그 기본을 넘어서 나는 정말 최고의 친환경 건물을 짓겠다 하는 사람들을 위한 높은 목표 같은 겁니다. 일종의 명예훈장이자 물론 세금 감면 같은 아주 실질적인 혜택도 따라오는 그런 제도인 거죠. 결국 이렇게 건물 하나하나에 적용되는 작지 않죠. 이 큰 변화들이 모여서 더 거대한 그림을 만들게 됩니다.
이 정책이 그래서 왜 중요한지, 우리 사회에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 파급 효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책이 가져올 효과, 생각보다 훨씬 우리 생활과 가깝습니다. 당장 건물주나 세입자는 매달 내는 전기세, 난방비 같은 에너지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되고요. 도시 전체로 보면 건물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겠죠. 그리고 더 크게 보면 대한민국의 탄소 중립이라는 국가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한 걸음이 되는 겁니다. 물론 친환경 기술이나 자재를 만드는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는 건 당연하고요. 이건 그냥 제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정책 담당자의 말을 들어보면 그 목표가 더 명확해집니다. 녹색 건축과 홍성준 과장님의 말인데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이 필수적,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죠. 결국 국민 부담은 줄이고 미래를 위한 전환은 빠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보신 것처럼 우리가 사는 건물은 이제 그냥 벽과 지붕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화하는 하나의 생명체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건물이 이렇게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진화하는 지금,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친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음 단계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